안녕하십니까. 코오롱 베니트 유경아 책임입니다. 이번 코오롱 베니트 IT 라이브는 기업의 IoT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최근 언택트 솔루션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에 IoT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WS와 코오롱 베니트가 기업의 IoT 도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이미 적용된 사례를 통해서 IoT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코오롱 베니트 IT 라이브 3탄, 우리 회사 IoT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WS 신태환 IoT 익스큐티브 매니저님께서 성공하는 IoT 구축 전략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IoT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태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성공하는 IoT 구축 전략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트렌드 및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를 활용하시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 시설 혹은 이제 빌딩이나 건물처럼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고객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야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조업에 있어서 프로세스 성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약하지만 원격 진료 관련해서 리모트로 진찰하고 진단 내리고 하는 부분에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관리 및 물류 창고 쪽에 이제 쓰고 계십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동화와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품,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의 목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농작물 관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IoT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쪽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커넥티드 카 혹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IoT 기능하고 더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홈이나 사무실이나 그리고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안전관리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고객은 이제 LG전자인데요. 최초에 이제 LG전자가 제품을 만들고 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들이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oT 기능을 넣어서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하고의 이제 소통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신의 이제 스마트 TV 제품을 사시면 내가 그래서 축구 경기를 언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뭔가 그 노티피케이션을 줘서 고객분들이 그 원하는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각 제품이 독립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렇게 TV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저빌리티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그 스마트 홈에서의 이제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TV의 큰 보여지는 화면을 이용해서 그 공기청정기의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세탁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직접 다른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의 그 UX 형태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음성인식 기능들을 이용해서 직접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써 예를 들어서 5분에 지금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았니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연결된 5분 쪽에다가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다시 정보를 받아서
이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LG전자가 향후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AWS IoT를 많이 쓰시는 고객이 이제 코웨이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품이 뭐 잘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 제품이 있고요. 이 공기청정기의 특성은 제품을 한번 팔면 이제 끝이 아니라 그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IoT 기능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고객한테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분들이 가시게 되면 지금 고객이 쓰시는 이 제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일단 문제를 살펴보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서 가는 2번을 방문해야 되고, 그 2번의 기간 동안에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다운타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그 방문하기 전에 상황을 알고 필요한 부품들 챙겨서 한 번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분들의 일하는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사례인데요.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로봇 청소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소를 제일 잘하는 로봇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모토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다니는 길들을 전부 이제 다 IoT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할 때 청소를 가장 잘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청소에 대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제 IoT를 이제 활용한 사례입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IoT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이 의료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 나오는 의료 장비의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정도의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개인 정보하고 의료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제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립스는 AWS IoT 기반의 필립스 헬스수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그 HSDP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 그리고 고객의 중요한 의료 정보가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고 시큐어한 상태에서 매니지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필립스는 필립스에서 만든 의료 장비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의료 장비도 이 HSDP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의료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의 선두 기업이 되고자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필립스의 말을 빌리면 한 4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 스쿠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도 포함되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IoT를 하시는 고객들은 제일 먼저 그 실시간으로 이 모빌리티가 어디에 있는지 트래킹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 모빌리티가 지금 현재 그 건강한 상태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비이클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공유해서 대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이용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통해 가지고 주요 부품들이 고장 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이클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IoT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전달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허가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감시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퓨얼 사용량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퓨얼 사용량하고 이 비이클의 유시지를 하면 이 비이클의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도난 방지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분야가 이제 커넥티드 비이클인데요.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은 맨 이쪽에 보시는 인포테인먼트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용 혹은 2인용의 그 실제 운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는 분뿐 아니라 동승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쪽이 많이 강화가 돼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알렉사라는 이제 음성 인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래에 보시는 뭐 아마존 뮤직이라든지 아마존 뭐 프라임이라든지 뭐 영화를 보시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더 강화가 되고요. 특히 차가 이제 점점점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더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비디오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요. 아마존 회사에서 배송을 하는 차량에 저희 IoT를 접목해가지고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우리 지금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차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 차에 대한 정보, 어떤 짐을 싣고 어디에서 언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세부 정보에 들어가면 이 차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썼는지 폭풍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에 가기 위해서 이 차 위에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차량과 사물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트지 파워라는 영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인데요. 이 전기차 회사는 이제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를 새로 다 갖췄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운행이 멈추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제 하나의 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천 개의 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셀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이 전체 배터리가 이제 목통이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을 미리 고장 나기 전에 예측하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셀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센서들을 다 부착을 하고, 그걸 IoT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미리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해서 벨트 드라이브제에 적용을 했더니 한 4개월 정도 먼저 얼리 워닝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자동차의 다른 부품 쪽으로 이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질리아는 선박에 그 엔진을 만드는, 혹은 이제 발전소에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까 위의 사례하고 똑같이 IoT 센서를 달고 IoT 연결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비 부품을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할 수 있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다른 제품하고의 경쟁력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질리아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마켓 쪽에 부품 사업이라든지 유지 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브룩이라는 이제 그 건설 장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잘 닿지 않는 이제 그 산간 지역에 있거나 이제 오지에 있거나 공사 현장 쪽에 많이 있는데, 고장이 나면 아까 코웨이 사례처럼 이제 다운타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는 거는 곧 이제 손실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미리 이 장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리하러 가더라도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원격 조정하는 부분까지 이제 확대할 그런 이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회사인데요.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풍력 발전 경우에도 아까 건설 장비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제 잘 닿지 않는 이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하러 가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그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 있는 전력 회사는 이제 빌딩에 에너지를 단순히 공급하고 그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이걸 보고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쪽하고 이제 비교가 되니까 스스로 그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됐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25%의 이제 절감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터가 들어가 있는 미터기에 직접 연결해서 고객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크레인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나는 부분인데, 이 IoT를 통해 가지고 위험 반경에 이제 다른 물체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쪽 관련해 가지고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인데, 우드사이드는 이제 호주에 있는 천연가스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완전 무인화 공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최초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IoT 센서를 달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분석 업무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100% 무인화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노베이션 과제로 모바일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열화상 카메라든지 뭐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탑재를 하고 사람이 가는 대신에 로봇을 이제 활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루틴 체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직접 현장을 도는 게 아니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측정해야 되는 위치로 가고, 그 위치에서 카메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해 있기 때문에 소리도 확인하고 온도라든지 센서 값들 다 확인하는 그러한 루틴 체크를 가상 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예시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하기 위해서 AWS는 IoT 서비스라는 부분들 제공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이 디바이스하고 연결시키고 인증을 하고 데이터를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앤 컨트롤 서비스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널리틱 서비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크게 디바이스는 컴퓨팅 파워가 비교적 낮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디바이스하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높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데,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이제 FreeRTOS 혹은 이제 그린그래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먼저 FreeRTOS를 말씀을 드리면, 이 컴퓨팅 파워가 적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이기 때문에 RTOS라는 리얼타임 OS를 쓰게 되고요. 아마존이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FreeRTOS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IoT랑 연결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현재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oT 관련해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HTTP 라이브러리, MQTT, 그리고 디바이스 섀도우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섀도우 라이브러리는 통신이 끊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버퍼로 이제 가지고 있고, 통신이 재개가 되면 자동으로 다시 이제 데이터나 상태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이상 동작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디바이스 디펜더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컴퓨팅 파워가 이제 허락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린그래스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린그래스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오버 디 에어 OTA 에이전트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AWS IoT하고 이제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그래스는 일종의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이제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혼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 다른 디바이스의 동작을 실행시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그래스는 로컬 메시지를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값들을 바로 그냥 가공하지 않은 채 AWS IoT에 올릴 수도 있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올리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로컬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그린그래스 위에 이제 머신러닝을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그린그래스에 올려놓으면 뭔가 그 이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로컬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상태를 클라우드 쪽하고 싱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쪽 관련해서 상호 인증이라든지 디바이스 간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자원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reeRTOS랑 이제 유사한 기능으로 OverDA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그래스는 이제 OS 위에 올라가는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엣지 단, 디바이스 단에서 동작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워크로드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 OS가 바뀌게 되면 새로 컴파일 해야 되고 소스 코드를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린그래스 위에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밑단에 이제 어떤 OS가 오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관된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AWS의 람다 펑션을 이제 담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도커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oT 코어는 이제 클라우드 단에서 IoT의 이제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디바이스에 이제 인증을 해주고 디바이스 쪽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이제 부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아까 잠깐 나왔던 기본 통신 프로토콜로 MQTT하고 HTTP 통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게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뒷단에 필요한 S3나 아니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NoSQL DB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대규모의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손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등록하고 대규모로 인증하고, 또한 내가 판매한 제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7월 1일 이후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대규모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디바이스 디펜더는 디바이스에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구성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고요. 그 구성을 벗어나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그 AWS에는 IoT 어널리틱스 말고 더 강력하고 복잡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 IoT에 올라온 데이터를 쉽게 빠르게 이제 분석하실 때는 이제 어널리틱스를 사용하게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저장, 특히 저장은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돼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와이즈는 공장에 이제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아까 앞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외에 그 공장만이 가지고 있는 설비 혹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하이라키를 가질 수 있도록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분석이라든지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IoT 이벤트는 이제 복잡한 식을 통해서 뭔가 그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집어넣고 그 조건들을 위배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준다든지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IoT Things 그래프는 일종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태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100도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옆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쿨링팬을 켜고 뭐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비주얼 UI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IoT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IoT는 IoT 기능을 넣었다고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일종의 IoT는 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고,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가 화물을 빠르게 운송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편리하게 간다든지 하는 뒤에 있는 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미리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과연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ROI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OT랑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OT에 이러한 IT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유지보수는 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oT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유지 케이스 혹은 활용 목적, 비즈니스 케이스를 명확하게 디파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IoT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목적을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찾아보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 AWS나 아니면 파트너들, 저희 코오롱베닛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은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그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랑 이제 컨설팅 하시다 보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하시는 아키텍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IoT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사용자에게 단순하게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모바일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제 위와 같은 구성이 가장 이제 심플한 거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다이나모 DB가 있고, 저희 앱싱크나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써서 아주 쉽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한 어널리틱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레드시프트나 퀵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예측하는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시는 아키텍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엣지 단이 많이 강화가 돼서 엣지에서 뭔가 많이 활용하는,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 카메라를 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한다든지 사람을 인식하는 유즈 케이스인데요. 저희 IoT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 트레이닝 된 머신러닝 모델을 그린그래스 쪽으로 배포를 해서 실제 이 디바이스 단에서 이제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 프로덕트, 특히 이제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쓰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는 활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넣고, 그리고 여기 없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내 활용 목적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추가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오롱베닛과 함께 이제 스마트 홈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홈 쪽에 특화돼서, 이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앞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IoT 기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커넥트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음성 인식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코오롱베닛이 이런 쪽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아키텍처.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자동차에서 고객이 어떤 거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활용하는 목적하고 맞게 이거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공조기기하고 연결이 중요하고,
그 공조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 분야 쪽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장비, 아까 이제 중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있는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 그래스 위에 여러 가지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파트너들 통해서 그러한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앞단에 오는 장비가 단순한 IoT 디바이스일 수 있고, PLC나 DCS 혹은 스카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장비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를 가진 이제 컴포넌트들을 활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뒷단에 있어서도 이제 목적에 따라서 모니터링 용도,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만드는 용도,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경우,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프리딕티블 메인터스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생태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는 저희 IoT 서비스에 특화된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파트너부터, 그 다음에 그 IoT 서비스를 구축하는 파트너, 코오롱 베닛이 대표적인 저희 이제 그 구축 파트너고요. 그리고 그 IoT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독립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파트너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이 파트너분들이 만들어진 좋은 솔루션들은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가보면 현재 4,200개가 넘는 이제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제품들을 가져다가 뭔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oT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저희 파트너 통해 가지고 쉽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WS IoT의 특화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증된 디바이스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디바이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IoT를 써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IoT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필요한 디바이스들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이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희 AWS 홈페이지 쪽에 IoT 솔루션 쪽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활용 목적에 가장 비슷한 솔루션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렸고요. 추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오롱 베니트 IoT 사업팀의 임성우 책임입니다. 앞서 AWS 신태현 매니저님께서 IoT 구축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IoT 플랫폼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오롱 베니트에 대한 간략한 사업 소개와 왜 IoT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IoT를 적용하여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베니트는 코오롱 그룹의 ICT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IoT 분야에 AWS 클라우드 기반의 Io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AWS IoT 컴피턴시 자격도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후에 이제 유스 케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코오롱 베니트와 함께라면 IoT 플랫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왜 IoT를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답을 찾으셨을 수도 있고요.
IoT는 이미 뭐 산업 환경을 넘어서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뭐 기사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전시회나 뭐 세미나 같은 걸 참석해 보셔도 뭐 IoT는 이제 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들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 것 같고 우리 회사에서도 IoT를 도입하라는 검토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또한 이게 우리 산업군에도 IoT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IoT는 사실 뭐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도 사실 뭐 동일하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oT라는 뜻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로 이제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이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사물을 곧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그리고 관리해주고 분석해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셨다라고 하셔도 그 다음에 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IoT를 활용한 엄청난 사업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사업 계획만 세우다가 그냥 포기하고 끝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사업뿐만 아니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조그만 서비스부터 만들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IoT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조그만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T 플랫폼 구축은 이제 좀 주체를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홈은 사용자 중심, 그리고 스마트 가전은 사용자와 관리자 중심, 그리고 스마트 관제는 관리자 중심, 이렇게 3가지로 주체를 좀 나눠봤고요. 이 3가지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롱 베니티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IoT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요. 건설사들한테 이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설치된 이제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입주자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실생활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등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건설사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건설사의 자체 플랫폼이 없이 입주된 홈 IoT는 적용이 됐지만 자체 플랫폼이 아닌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입주자께서 다양한 플랫폼 앱을 깔아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 네트워크,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 음성 인식, 이런 각기 다른 그 사업자들의 앱을 설치를 해서 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그 앱을 실행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건설사는 이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이제 홈내, 스마트 가전, 음성 인식 그리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IoT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앱을 건설사 브랜드에 맞는 건설사의 아이덴티티를 입힌 전용 앱을 개발을 해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사에서는 이제 타사와 차별화되어 있는 자체 특화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거 통합 서비스, 커뮤니티 피드라든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공용 시설물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사용자와 그리고 관리자 모두에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는 이제 생활가전사의 IoT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활가전사가 이제 판매 형태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렌탈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기기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그리고 사후 관리, 그리고 소모품의 사용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찾고 있습니다. 생활가전사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 및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MSA 기반의 아키텍처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포타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의 이제 제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외부의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연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확장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OS 2.0 표준 인증 방식을 적용을 해서 계정에 대한 연동도 좀 쉽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표준 API까지 제공을 해서 이후에 이제 확장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과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뭐 플랫폼에 연동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관리자의 관리자의 이제 만족을 위해서 플랫폼을 좀 관리자 시스템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에 대한 과금, 그리고 연장 계약, 소모품 교체 등과 같은 다양한 수익성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관리자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IoT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사업 분야에서나 처음으로 적용하기 가장 쉬운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나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뭐 경보 알림이라든지 더 나가서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적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설물 관리, 물류 관리,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설물 관리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제가 직접 실행을 했던 것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교량에 대한 이상 거동 모니터링, 두 번째는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이상 거동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교량에 이상 거동 센서를 부착을 해서 교량의 움직임, 그리고 소음, 온습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솔루션인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교량에 올라가서 이제 수동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원격지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을 받아봐서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가 아닌 실시간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시공을 할 때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양생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게 균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를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그 표면 온도와 일정 값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이제 건설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제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도 IoT를 적용을 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아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을 많이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코오롱에서도 이제 모듈러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주택 중에서도 이제 패시브 주택 또는 이제 실내 에너지를 뭐 세이브하기 위해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분야로 이제 플랫폼을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코오롱 베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시브 주택에다가 이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서 뭐 최적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제 연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들은 이제 관리자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위치 기반 관제 서비스입니다. 코오롱 베니트에서 이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GPS 센서를 활용해서 건설 현장의 중장비 위치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덤프트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장비의 실시간 위치, 그리고 운행 횟수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서 현장의 이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제 원가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베니트에서 진행해 왔던 IoT 플랫폼에 대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뭐 다양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코오롱 베니트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IoT 관련해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라면 예전에는 그냥 IoT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면 최근에는 이제 IoT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많은 숙지를 하셨고 이제는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의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업군 또한 뭐 가구, 헬스케어, 뭐 타이어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듯 이제 뭐 지금은 접근 방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IoT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어떤 회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구보다 빨리 선점을 하느냐 그리고 선점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고 베니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어떤 회사보다 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것보다 코오롱 베니트와 함께 작은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시면 설계부터 운영까지 저희 코오롱 베니트에서 모두 다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IoT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코오롱 베니트의 임성우 책임을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퀄리티의 IoT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IoT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세션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치고 사전에 저희 웨비나 신청 시 문의 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질문을 해주신 5분께는 도미노 피자 라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답변은 오늘 발표해 주신 2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아이덴티티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증 관리하고 고유한 아이디를 제공해서 인증된 디바이스만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체 루트 CA 및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AWS IoT가 IoT 코어가 사용자를 위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방식, 뭐 Just in Time Registration이라든지 Just in Time Provisioning, 뭐 프로비저닝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걸 할 때 이제 상호 인증 방식, 혹은 이제 시그 V4, 아마존 코그니토, 그 다음에 토큰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IoT 정책에 따라서 액세스 제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디바이스마다 시큐리티 정책들, 그리고 디바이스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하고 통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MQTT나 웹소켓, 그리고 HTTP 1.1 프로토콜 지원하고 있는데 다 TLS 1.2 기반의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보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 디바이스 단에 더욱더 보안이 이제 한다고 하면 저희 파트너 중에 보안 칩이 아예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안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실 텐데요. 그 실제 이런 걸 했을 때 투자 대비가 나오느냐,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모 그 연구소에 이 무기를 연구하는 곳인데 성공률이 90%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는 성공률이 30%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기해주는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아마 이제 이런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혁신적인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과제들로 쪼개고 하나를 해보고 빨리 해보고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아니면은 버리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빨리 확산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장점을 가진 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보여드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드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크게 무인 공장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2014년도에 이 파이프에 흘러가는 곳에 뭔가 기포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히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10,000개 정도의 이제 센서를 달고 머신러닝 로드를 만들어서 되는지를 했고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성공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oT 센서를 20만 개 이상 달고 머신러닝 모델을 6,000개 이상 달아서 충분히 이제 스케일 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봇을 이제 이노베이션 과제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2019년도에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ROI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경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작은 POC 혹은 이제 파일럿들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스마트 팩토리 혹은 이제 뭐 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머신 커넥티비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커넥티드 팩토리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면 영국에 있는 이제 뭐 회사인데요. 저 보이시는 거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 있는 탱크가 있고요. 가끔씩 이 기름이 이제 유증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가스가 새는 이제 현상이 발생해서 이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동화 업체 쪽에다 문의했더니 굉장히 비싼 가격을 달라고 이제 해서,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피지컬 빌드라고 보시면 이것들을 중앙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몇만 원 안 되는 이제 마이크로 보드고요. 거기에다가 메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고, 그리고 이 가스가 샌다는 거는 이제 밸브를 닫아야 되겠다라는 액션을 주기 위해서 서브 밸브를 이제 달고요. 그리고 위에 디스플레이 하나 달고, 그리고 마이크로폰 달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린 그래스를 올리고, 이 그린 그래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가스가 나오면 디텍트를 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밸브를 잠그고, 이렇게 이제 단순한 기능들을 이제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이제 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러한 비슷한 이제 것들을 한 5,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확장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회사는 에드링크라고 이제 컴퓨터 비전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통신 기능도 없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디바이스에 통신 기능 연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 통신 기기 앞에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달고요. 그 카메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컴퓨터 비전을 통해 가지고 숫자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디바이스를 건드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카메라랑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상황이 처해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실 때 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저희 AWS나 아니면 코오롱 베니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신태환 매니저님께서 세 분에 대한 질문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두 분에 대한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분께서 5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씩 끊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요구하는 프로토콜들을 직접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은 MQTT, WSS, HTTPS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프로토콜을 추가가 필요하다면 플랫폼 내에서 추가 개발을 통해서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허가되지 않은 디바이스가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플랫폼과 디바이스 간의 직접 통신 시 미리 발급된 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디바이스는 플랫폼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 디바이스에서 직접 통신을 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 저희 플랫폼에 연결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저희 플랫폼에서는 OS 2.0 규격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플랫폼 간의 인증을 지원합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발급된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또는 액세스 토큰을 플랫폼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바이스의 이상 상태를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플랫폼에서는 디바이스와의 세션 상태를 따로 관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디바이스의 모든 상태 관리는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디바이스에서 보고되지 않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의 연동에 대한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바이스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상태를 올려줘야 하고요. 이런 경우 플랫폼에서는 해당 값을 기준으로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은 수집한 데이터를 기존 또는 신규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플랫폼에서는 수집한 디바이스와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 저장이 되고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가공 및 표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신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질문에서는 이 통합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인지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질문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플랫폼 내에서는 대량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동기 처리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요청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성능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 플랫폼의 성능을 넘어서는 요청이 올 경우에도 자동으로 인프라를 확장하여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디바이스가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해서 신규 디바이스가 한 번에 대량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플랫폼 내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 환경에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IoT 기기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운영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적용 사례가 있는지, 몇 개 정도의 IoT 기기들이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스마트 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전사, 그리고 홈 네트워크사, 그리고 음성 인식 플랫폼 등 다양한 종류의 IoT 기기들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IoT 기기들이라도 정의된 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과 연동을 할 수 있고요. 관리할 수 있는 기기의 IoT 기기 수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IoT 기기 수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비용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기 대수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5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코롱베니트 IT 라이브 3탄 IoT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채팅창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설문지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추후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AWS와 저희 코롱베니트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